오는 3월로 계획됐던 벤투호와 박항서호의 맞대결이 결국 무산됐다. 일단 올해 열릴 가능성은 없다. 형식상은 무기한 연기인데 다시 일정 잡는 것이 쉽지는 않아 보인다. 대한축구협회 관계자는 오는 3월 26일 베트남에서 열릴 예정이던 한국과 베트남 축구대표팀의 친선전이 사실상 무산됐다면서 공식적으로는 무기한 연기인데 상황을 봐야 할 것 같다고 13일 전했다. 한국과 베트남은 각각 자신들이 속한 동아시아 축구연맹 AFF와 아세안 축구연맹 AFF의 연맹컵 챔피언 자격으로 친선전을 약속했다. 출발은 지난해 12월 15일이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 겸 EAFF 회장과 KF3SAFF 회장 권한대행은 EAFF 챔피언 12원 챔피언십 우승팀과 AFF 스즈키컵 패자의 2년 주기 정기 친선 경기에 합의했다. 이에 2017년 E1 챔피언십 우승팀 한국과 2018 스즈키컵 챔피언 베트남이 첫 매치업이 됐고, 두 팀이 2019년 3월 26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2019 AFF 챔피언스 트로피를 열기로 했다. 대한축구협회는 지난해 12월 23일 협회 SNS를 통해 이 경기의 일자와 장소를 공식적으로 알렸고, 박항서 신드롬과 함께 팬들의 큰 기대를 모으는 경기로 떠올랐다. 하지만 대회 개최를 40여일 앞두고 취소됐다. 베트남 U23 대표팀이 3월 22일부터 26일까지 2020 AFC U23 챔피언십 예선을 치러야 하기에 친선전을 6월로 미루자는 게 베트남의 입장이었다. 하지만 한국이 곤란했다. 대한축구협회는 이미 6월에 다른 A매치 일정이 잡혀있어 바꾸기가 어렵다는 견해를 피력했고, 최종 3월 개최안을 확정했다. 이대로 진행되는가 싶었으나 2월 초 다시 베트남 축구협회가 AFF의 친선전 연기를 요청했다. 그리고 AFF가 지난주 8일 EAFF에 공식 입장을 전하면서 이 공문이 대한축구협회까지 접수됐다. 협회 관계자는 어제 12일 오후 이 문제에 대한 회의를 진행했는데 베트남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다. 오늘 오전 최종적으로 입장을 정리한 뒤 조금 전 공문을 보냈다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이미 우리는 6월 스케줄이 정해져 있는 상태다. 그리고 9월부터는
2022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 지역 예선에 돌입한다. 올해는 안 된다고 전했다. 요컨대 AFF 챔피언스 트로피라는 타이틀 아래서 펼쳐지는 한국과 베트남의 평가전은 앞으로도 어려울 수 있다. 일단 올 12월에 이원 챔피언십이 다시 열린다. 여기서 한국이 다시 정상에 오르면 우승팀 자격을 유지, 2020년에 다시 일정을 조율하는 등 여지가 생길 수 있으나 챔피언이 바뀌면 무산된다. 베트남이 스즈키컵 챔피언 자리를 유지한다는 보장도 없다. 한편 베트남과의 평가전이 무산되면서 한국의 3월 A매치 상대도 바뀌게 된다. 축구협회 관계자는 베트남과의 친선전이 연기될 수 있다는 전제하에 다른 트랙으로 대비를 하고 있었다면서 조만간 상대와 일정을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스포츠 서울 정다워 기자, 박항서 효과가 아시아 전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박항서 감독 부임 후 베트남은 아시아 축구의 변방에서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다. 베트남은 2018년 아시아 축구연맹 AFC 23세 이하 챔피언십 준우승을 차지했고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 4강에 올랐다. (12월엔) 아세안 축구연맹 AFF 스즈키컵 챔피언에 등극했다. 최근에는 아시아 최대 무대인 아시안컵에서 8강에 오르는 기염을 토했다. 계속된 선전은 베트남이 더 이상 약체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베트남은 이제 아시아에서 나름의 경쟁력을 갖춘 팀이 됐다. 이번 겨울 이적 시장을 봐도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베트남 선수들이 국내를 떠나 아시아와 세계 다양한 무대로 떠나고 있다. 지난 아시안컵이 베트남 선수들에겐 일종의 쇼케이스가 된 모양새다. 베트남 에이스인 응유엔, 꽝아이는 스페인 데포르티보 알라베스에서 입단 테스트를 받는다. 꽝아이는 덴마크 일부 리그 클럽으로부터 강력한 러브콜을 받았지만 더 큰 무대에서 도전하겠다는 각오로 제안을 거절했다. 인천도 꽝아이 영입에 관심을 보였으나 꽝아이의 스페인 도전 의지를 꺾을 수 없었다. 유럽 축구의 중심인 스페인에서 꽝아이가 활약하게 된다면 베트남 축구의 가치와 위상도 자연스럽게 올라갈 수 있다. 아시안컵에서 2골을 터뜨리며 인상 깊은 활약을 한 응유엔,
공푸엉은 K리그 인천에 입성했다. 공푸엉은 신장 168cm의 단신이지만 빠르고 기술이 좋다. 피지컬이 약점으로 꼽히지만 지난 아시안컵에서 이란이나 일본 같은 강팀들을 상대로 선전한 만큼 K리그에서도 좋은 활약을 기대하게 만든다. 마케팅, 홍보 등 부수적 효과도 있지만 그보다 실력 자체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K리그 인천과 강원에서 빛을 보지 못한 쯔엉은 태국 최고의 명문 부리람 유나이티드로 이적했다. 부리람은 태국 챔피언으로 아시아 축구 연맹 챔피언스 리그에 참가하는 팀이다. 태국 리그에서는 가장 화려한 스쿼드를 갖추고 있다. 중앙 미드필더로 고슬기, 유중수 같은 K리그 경험이 풍부한 선수들을 영입한 과거가 있다. 부리람은 정의 기량을 높이 평가하고 아시아 무대에서도 통할 수 있다는 확신을 품었다. 쯔엉에 이어 베트남의 주전 골키퍼 당 발람도 태국 전통의 강호 무앙통 유나이티드 유니폼을 입었다. 구단 역사상 골키퍼 최고액 연봉인 12만 달러 약 1억 3천만 원을 수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태국의 라이벌 국가인 베트남 선수들을 영입하는 것은 그만큼 이들의 실력을 인정한다는 의미다. 베트남에서 도전하는 한국 지도자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 박항서 감독이 큰 성공을 거두면서 과거엔 염두에 두지 않았던 베트남 무대가 약속의 땅이 됐다. 정혜성 감독은 호치민 FC 감독으로 부임했다. 캄보디아를 이끌었던 이태훈 감독은 정혜성 감독이 있던 호앙아인잘라의 사령탑에 올랐다. 올해에는 이흥실 감독이 승격팀인 비에테를 맡게 됐다. 인천 사나 유스팀을 이끌던 전재호 코치가 비에텔 수석 코치에 올랐고 K리그와 중국 등지에서 일했던 김광재 트레이너도 합류했다. 국내 유소년 축구의 산실로 불리는 김익태 축구센터는 베트남 유소년 육성 아카데미 PVF와 손을 잡고 국내 베트남 다문화 가정 유소년 축구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박항서 감독이 만든 큰 성공이 베트남과 한국 등 아시아 전역에 걸쳐 큰 연결고리가 되고 있다.